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수능 시험 날 거의 수능 한파가 많이 찾아왔었죠. 갑작스러운 추위 때문에 마음도 떨리고 몸도 떨리고 했었는데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번 2014학년도 수능 시험일 다음 달 7일에는 수능 한파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수능 날 아침에는 물론 쌀쌀할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해서 큰 한파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도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고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명쾌한 상담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정적 코치를 해 주실 분이시죠.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입니다. 수능 D-8일 상당히 긴장된 그런 날입니다. 네. 수업 시간에 들어가 보면 그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리듬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끝까지 정상적인 거로 학교 생활을 해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겠고요. 또한 그 11월 6일 날 있을 그 수능고사장의 예비 소집까지 가서 마음의 안정을 좀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의 안정 진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최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입시계의 베토벤으로 불리는 거장이십니다.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 이사시죠. 오종훈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종훈입니다. 올해 수험생은 그죠? 8일 수능이 남았고요. 내년도 21일 수험생들은 이제 1년하고 한 14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꼭 이제 마무리 지으시고요. 열심히 공부합시다. 네, 지금 8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미룰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선생님이십니다. 입시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선생님이시죠. 하나고등학교 김태회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고의 김태회입니다.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할 바를 다하고 겸허히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여러분들도 결과는 하늘의 몫으로 남겨두고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세 분의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또 수능 이후에는 수험생들 대상으로 정시 집중 상담도 해드릴 거니까요. 상담 신청 미리미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요. 311-5441번에서 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TBS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은 어떤 상담이 기다리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1교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미리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영화 감독을 꿈꾸는 고2 학생입니다. 영화 감독을 꿈꾼다고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어떤 장르의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그런 깊은 감정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좀 깊은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과 분석은 오종훈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오종훈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종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학생은 이제 그 영상과 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입시를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했던가요? 일단 제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교에 실제로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어떤지, 그리고 또 수시 지원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전형을 선택하는 게 저한테 유리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예, 학생이 이제 가장 궁금한 사항이 이제 현재 정도의 실력을 가졌을 때 자기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가장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구체적인 학습 전략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학생의 궁금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전략을 잘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2학년 1학기까지죠. 3개 학기의 평균 등급인데요. 국어가 1.6, 수학은 원리 등급 받아서 1.0이고요. 영어 1.3,
1.4에서 4개 주요 교과 평균 등급이 1.35 등급으로 상위권에 내신에 있습니다. 네. 과목별로 보면요. 국어가 1등급, 1등급, 2등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학이 그렇죠. 올 1등급이죠. 계속 네. 1등급 받았고요. 영어가 이제 한 번 2등급 정도 나와서 전체적으로 이제 양호한 이제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지난 9월 달 성적인데요. 국어 B형 1등급, 모든 게 다 1등급입니다. 네. 수학, 영어, 세계지, 사회문화 모두 1등급이고 1등급 성적 자체도 이제 100분위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 96보다 좀 더 많은 98 좀 더 이상으로 걸쳐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당히 상위 성적을 갖는 모의고사 성적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6월과 9월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도요. 지난 6월보다 9월 성적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성적까지 상당히 최상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비교과도 보겠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은 이제 1학년 2학기 때 학급 회장도 했고요. 리더십 트레이닝 활동도 했었고 환경 동아리 활동도 했습니다. 네. 학생 교회 활동도 보면요. 서울대 리더십 컨퍼런스 활동을 수료했고요. 월드비전 번역 봉사 활동도 했고요. 그리고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것이 이제 영화 감독이다 보니까 매주 1회씩 영화 감상을 해서 거의 10여 년 동안 400편 이상의 영화를 네. 이제 받았습니다. 환경사랑 지킴 활동도 했었고 아름다운 가게 매장에서 운영 지원도 했습니다. 네. 학생이 이제 일단 성적이 최상위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교과 관련한 상이 아주 많은데요. 6월 학력평가 만점상도 받았고, 11월 이제 모의평가죠. 만점상도 받았고, 네.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도 치유상 받았고, 교내 수학 경시대에서 동상 3위를 수상도 했습니다. 올해도 이제 계속적인 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1학년 2학기 때 교과 우수상, 또 수학 경시대, 또 금상, 교내 토론대 장려상, 한국수학 능력 검정시험에 1급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교과 성적 가운데서는 우수한 이제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학생의 희망을 대을 보면 1지망으로는 서울대 미학과 수시 또는 정시로 희망하고 있고요. 네. 2지망은 이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또 수시 또는 정시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3지망도 역시 서울대를 철학과를 지망하고 있는데 수시 또는 정시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내신 성적이 1.35 등급 상당히 높죠. 네. 그런 상태고 9월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는 올 1등급을 받았는데 그것도 거의 98%를 넘는 그런 1등급을 받은 훌륭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비교과적인 면에서도 봤을 때 리더십이 또 충분하고요. 또 영어 감독 지망생이라서 그런지 현재 매주 1회씩 400여 편의 영화를 본 점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정호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분석을 하기 전에 학생한테 하나 이제 물어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다 1등급을 받은 상태에서도 영어 하나가 2등급 받았는데 네. 이번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봤을 것 같은데 영어 성적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그래도 1등급 때 증수를 받았어요. 네. 잘했네요. 많이 좋아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서울대를 지망하게 되면 사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이제 사전과 전형을 모두 이제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소개 상당히 중요한데 혹시 사전에 지금 정도라도 자기소개서에 대한 어떤 준비라든지 써본 적 혹시 있나요? 아직 학교 내신에 충실하다 보니까 아직 쓴 적은 없는데 겨울방학에 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예, 하여튼 이제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영어 성적도 일단 1등급에 네. 가깝게 네.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기소개서는 당장 뭐 지금 쓸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제 어차피 고3 가서 준비할 사항인데요. 학생의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면요. 또 학생부 성적은 당연히 상위권에 속해 있고, 네. 전교과 기준도 이제 1.2등급 정도 이제 되는 걸로 봐서,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대고 이러다 보니까 어제 서울대가 가장 이제 최상의 대학이긴 해도 네. 학생 정도의 성적으로 보면 일단 도전 가능한, 네. 합격 가능한 이제 성적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이제 내신이 또 상당히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또 상승세에 또 있습니다. 오.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좋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수시를 또 준비하다 보면 내신만 중요하겠지만 또 정시까지 가다 보면 수능 성적도 역시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수능 성적이 6월보다 9월 성적이 상당히 좀 상승이 되어서 네. 9월 모의고사 성적만 가지고 보면 상위 누적이 0.4% 정도, 오, 대단하네. 설령 이제 재수생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상위 누적 1% 정도를 받을 성적이어서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서울대 연고대 지원의 합격 가능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정도 성적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보완할 점이라 한다면 뭐 보완할 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정도 뭐 계속적으로 유지해도 좋은데 네. 어쨌든 뭐 학생이 목표한다는 게 가장 최상의 대학 네. 서울대 목표를 하다 보니까
이번 고2 2학기 기말고사까지 잘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성적의 상위권 성적을 고3 2학기까지 유지하는 것을 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1차적으로 서울대를 일단 내신으로 가지고도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면 적어도 1.2등급에서 1.3등급 이내 맞습니다. 정도는 예, 예.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아마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또 상승세라는 게 또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학생의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대 미학과인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서울대 100m 합격 레이스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출발했습니다. 와우, 내신, 모의고사 다 성적이 좋습니다. 기분 좋게 잘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기소개서, 면접, 아직까지 준비가 조금 미흡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앞으로가 중요해 내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진단이 나오면서 90m에서 멈췄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90m 지점에서 멈췄어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달리기 평가가 합격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네. 현재까지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90%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하신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선생님에 따라서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점도 있을 수가 있다. 네, 네.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정훈 선생님이 우리 학생에게 준비사항 90m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m를 보완할 수 있는 그 보완점을 이제 상기시켜 주시고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인 또 우리 오정훈 선생님의 또 모교이시기도 하십니다. 서울대학교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뭐 저희가 90m까지 이제 합격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한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1학년, 2학년 1학기까지 전체적으로 양호하고요. 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그 지적할 부분이 별로 없어서 네. 일단 그런 이제 점수를 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생이 희망한 대학이 이제 서울대 미학과였는데 네. 현재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또는 이제 이쪽 교과 스펙을 가지고 봤을 때는 아마 1단계 통과는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네. 보고요. 사실 이제 2단계에서 이제 저희가 일반 전형 기준을 말씀드리는데요. 일반 전형 기준을 말씀드리면 또 전공 적합성 관련한 또 자기소개서 또 면접 영향이 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잘 대비해야지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뭐 앞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최상위 대학입니다. 네. 누구나 다 내신 최우수 학생들이 또 이렇게 도전하는 또 대학들이기 네. 때문에 적어도 내신 성적은 1.2등급 또는 그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네. 중요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망학과를 선정할 때 이제 일단 미학과도 있었고 철학과도 있었는데 아마 언론 정보학과도 있었습니다. 근데 미학 저학과에 비해서 언론 정보학과는 조금 더 또 많은 학생들이 그렇죠.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네. 합격수율이 좀 높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최종 지원할 때 아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실제 서울대 일반 전형과 지역균형 선발전 한면을 통해서 설명해 가면서 학생이 어느 정도의 합격 가능성과 네. 원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잠깐 화면 보시죠. 서울대 미학과 일반 전형인데요. 아마 이제 올해 전형 기준이긴 하지만 아마 서울대만큼 아마 내년도에도 아마 이런 전형을 가지고 계속 전형 방법을 가져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1단계는 서류평가를 통해서 1.5에서 3배수를 선발하고요. 네. 2단계 때는 서류평가 100하고 면접 및 고설고사 100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 일반 전형은 당연히 수능 취조가 없고요. 네. 자, 학생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내신 전형을 가지고 도전했을 때 아마 1단계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비교과도 양호하다는 점도 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최종 합격자 선발 시에는 전공 적합성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미학과의 특징, 예술이라든지 논리적인 어떤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와 학생의 이제 그 연관성이 얼마나 클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그래서 면접에 대한 대비가 최종 합격자를 당락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네. 철학과도 한번 학생이 도전해 봤는데요. 학생이 이제 일반 전형을 쓸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쓸지는 아마 최종 고3 1학기까지 성적을 봤을 때 한번 그렇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지역균형 특히나 일단 학교 추천 인원이 제한되죠. 그죠? 2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서울대 이제 지역균형이 이렇습니다. 선발 방법이 서류평가 면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은 일반 전형과 다르게 2개 영역 2등급 주어지는데 뭐 학생은 뭐 지금까지 받은 걱정할 성적으로 거 봐서는 없겠어요. 가장 네. 무난하게 뭐 통과될 것 같고요. 지금 경우는 이제 지역균형 자격 여부가 일단 우선일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뭐 지역균형 자격을 받을 때 2명이긴 하지만 1등으로서 지역균형 자격을 받는다고 하면 네. 당연히 지역균형이 좀 더 유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근데 좀
조금 이제 같은 지역균형이라고 하더라도 내신 등급이 조금 낮아지면 뭐 1.5등급 정도 전후로서 받는 지역균형이 한다면 뭐 어쨌든 지역균형 자체가 내신을 상당히 우수하게 평가해서 전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일반적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학생이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서울대 지역균 선발 전형 경우는 예전보다는 사정관 평가의 성격이 강해졌기 때문에 네. 종합적인 학업 능력 우수자 전형을 많이 또 성격 추이가 좀 변하고 있습니다. 네. 내신이 절대적인 우위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종합적 학업 능력이 네. 좀 더 옛날보다 강해졌다 네. 이런 점을 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도 참 잘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태우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앞서 우리 학생이 수시 일반 전형과 그 지역균형 선발 중에서 어떤 게 유리한지 궁금해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좀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대가 지역균형 전형을 일괄합산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바꿨는데요. 네. 바꾸다 보니까 준비에 있어서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내신이 1점대에 가까우면 뭔가 지역균형을 쓰는 게 유리하고요. 네. 내신이 한 1점 중반대 정도 된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이 우수하다. 그러면요, 일반 전형에 도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각 학교마다 그동안 선배들의 어떤 입학 실적 등을 보면서 그걸 참고 자료로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경우는 그 공부법보다는 수시와 정시의 그 뭐라 그럴까요? 입시 전략. 네. 이거하고 대학별 고사 준비 방법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오정훈 선생님께서 어떻게 짜면 좋을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요 관련해서 학생한테 또 하나 질문해 보겠는데요. 서울대 정시는 이제 논술을 보고 또 이제 연대 고대는 수시에서 논술을 보고 있잖아요. 현재 논술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준비가 없나요? 어떻게? 논술 학원은 다니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 논술 잡지를 정기적으로 구독하고 있고 또 일상적으로도 몇 번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관심을 좀 갖고 있네요. 예, 그렇죠. 일단 서울대 수시에서는 뭐 논술을 안 보고 면접으로 전형하기 때문에 논술이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그래도 보통 서울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또 연대 고대하고 같이 또 이렇게 그렇죠. 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또 논술 준비하는 경우고요. 혹시나 이제 또 수시 안 돼서 서울대 정시로 지원한다고 하면 또 그렇죠. 정시에서 또 서울대 논술을 보기 논술이 때문에 있죠. 네. 논술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학생의 전체적인 이제 수시 전략을 한번 또 소개해 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현재까지 이제 내신 성적을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고요. 네. 거기에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소개서에 대한 작성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자기소개서는 이제 보통 8월 달 정도 이제 당연히 쓰게 되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그때 당장 시간 닥쳐서 쓰려고 하면 상당히 글도 잘 안 나오고 그렇죠, 맞습니다. 속박해서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틈틈이 생각이 나서 네. 자기가 쌓았던 활동이라든지 수정하고 좀, 보완하고 막 진로 그런 이런 거. 것을 가지고 네. 미리 좀 조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네. 자기소개서를 좀 미리미리 준비하자 이런 네. 말씀 드리고 네. 싶고요. 네, 내신 관리는 많이 얘기했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이제 연대 고대하고 같이 지원하는 방법인데 그렇죠. 아마 학생이 이제 절대적으로 난 서울대만 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서울대 수시 쓰고 안 됐을 때 이제 또 수능하고 또 이제 논술 통해서 이제 서울대 정시를 지원할 수 있는데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리스크가 좀 있는 편이에요. 또 특히 요즘 이제 수능이라는 것이 또 좀 약간 쉬우니까 평행에 또, 나오기 때문에 네. 약간 한 동제 틀리면 또 확 내려가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냥 큰 리스크를 걸지 않는 상태에서는 서울대 준비하면서 연대고대도 같이 준비하는 네.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건 이제 본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제 오은이 서울대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그렇게 또 서울대 트랙으로만 가시고요. 네. 근데 연대고대까지 좀 같이 병행해서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란다면 연대고대 전형을 할 때 논술 대비라든지 아니면 학생부 관련 전형을 한번 그렇죠. 지원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시 네.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정시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대는 1단계 전략이 1단계 당연히 수능 100% EBS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이 또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바뀌긴 했었지만 정시에서는 또 내신에서 또 교과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거의 뭐 수능에 절대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2단계 때는 또 서울대만큼은 논술을 보기 때문에 논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수능 성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고 2단계 때는 정시만큼은 문과 논술을 보니까 논술에 대한 대비도 일정 정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논술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이제 논술 공부법에 대한 말씀을 좀 예, 해주시죠. 논술은 이제 학생이 이제 아마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논술에 대한 출제 경향이라든지 아마 개요 작성, 네. 이런 이제 글의 작성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논제 분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이게 뜻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을 가장 중심적으로 살펴보시고요. 네. 또 해당된 홈페이지 가보시면 가장 중요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논술 해제 등이 나왔으면서 이 논술의 출제 경향이라든지 어떻게 썼을 때 가장 좋은 모범 답안이 되는 것에 대한 소개가 나왔습니다. 네. 이것을 네. 충분히 참고한다고 하면 논술 대비도 훌륭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논술 그 대비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어떻게 오늘 상담 받아보니까 궁금증이 좀 많이 풀렸나요? 네, 많이 네. 도움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잘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니까 참 잘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잘 유지하면서 조금만 더 보완을 해 나가면 꿈을 꼭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영화 감독을 희망하는 고2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강점은요, 우수한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또 중점 사항은 내신을 1등급 때 초반으로 유지하는 것과 전공에 따른 철저한 자기소개서, 면접 대비를 하는 것이겠죠. 또 목표 등급은 국어, 수학, 영어 1등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성적으로 꼭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자, 이번 2교시는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 수요일인 만큼 오늘은 2015년 대입 Q&A가 있는 날이죠. 네, 많은 변화가 예고된 2015학년도 대비에 대해서 그 예비 수험생들은 어떤 점이 궁금한지 그걸 이제 들어보고요. 시원하게 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2015 대입 Q&A 예비 수험생들은 어떤 점이 궁금한지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네. 15학년도에는 대학별 고사를 수능 이후에 치른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이 몰려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가 궁금해요. 올해는 수시 원서 넣는 거를 1차하고 2차로 나눠서 내는데 내년에는 수능 점수를 모르고 수시 원서를 내기 때문에 더 불리한 거 아닌가요? 네, 두 학생의 질문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대학별 고사 시기에 대한 질문이었었는데요. 2015학년도 수능 시험일이 11월 13일, 2014년 11월 13일 목요일로 확정이 됐잖아요.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첫째 주, 11월 첫째 주에 봤었는데 예. 여기에서 한 주가 더 미뤄진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2015학년도 입시에서는 이 대학별 고사가 수능 이후에 실시될 것을 지금 권장하고 권장을 있는데 했죠. 네. 예,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수능일이 이제 한 주 늦춰졌죠. 네. 좀 전에 설명을 하셨듯이 또 대학별 고사를 수능 이후에 보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하는 것 자체는 현재까지 보면은 그 고등학교 3학년 수업 자체가 상당히 파행으로 진행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2016학년도 수능은 한 주 더 늦추어진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치른다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수능이 끝나면 대부분 학교에서는 졸업고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또 졸업고사에 임하다 보면 대학별 고사를 못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대학별 고사에 임하다 보면 졸업고사를 못 보는 경우도 생기는데 특히 이제 그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학별 고사를 치는 대학들이 많이 겹쳐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같은 날짜에 같이 쓰다 보면 카드를 많이 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수시 6장의 카드를. 그러니까 그걸 좀 반드시 체크를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파악해서 나는 학생부 교과가 유리한 건지 또 학교 활동을 많이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유리한지 또 논술 등의 그 맞춤형 전형 방법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시 지원 시에 합격 가능성을 반드시 체크를 하고 지원해야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수시 모집 시기에 대한 궁금증이었었는데요. 이 모집 시기 간소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1, 2회차를 통합해서 9월에 한 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일정 변화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현재 뭐 3학년
1학년 담임선생님들은 잘 아시고 계시는데 1, 2학년 담임선생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수시 1차, 수시 2차, 수시 1회차 접수, 수시 2회차 접수.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네네. 그것을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통합을 시킨 겁니다. 올해와 이제 비교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화면에 나올 텐데요. 수시 모집 원서 접수 일정 변화입니다. 종전 올해까지죠. 수시 1회차 원서 접수가 9월 4일부터 13일까지고요. 수시 2회차가 11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내년에는 개선이 돼서 9월 6일부터 18일 중에 나흘 이상 원서 접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시험 본 다음에 원서 접수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자, 그렇게 하고 전형기간 수능시험이죠. 11월 13일 목요일 날, 올해는 이제 11월 7일 날 보는데 11월 13일 목요일 날 시험을 본다는 것, 또 합격자 발표는 12월 6일 토요일까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합격자 등록은 12월 8일에서 10일까지 3일간인데 올해보다는 하루가 당겨진 그런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수시 1회차와 2회차 나눠서 좀 전략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통합이 되니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변화되는 수시 모집에서 그 대비 방법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수능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남아있는 카드를 좀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수시 카드를. 근데 내년부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9월 달에 전부 다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은 좋은데 모의고사 좀 덜 잘 나오는 그런 학생의 경우도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은 또 모의고사 성적이 아니라 수능 성적을 미리 좀 예상을 해서 원서 접수를 해야 된답니다. 내가 이제 그 수능이 잘 나왔을 경우하고 케이스를 나눠서 안 나왔을 경우로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잘 해둬야 되는데 또 많은 수험생들이 보면 자기가 앞으로 수능이 잘 나올 거다라는 그런 예측 속에서 원서를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향 지원을 많이 하고 거기서 불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이제 자신의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내신 성적으로 파악하지 마시고 모의고사 성적으로 실질적인 자신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원서 접수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짜여진 계획하고 확고한 실천으로 수시를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위험은 좀 줄여야 되니까요. 네,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015학년도 입시에서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교시 상담 이어지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시간 준비 잘하셔서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 화이팅! 수능 대박 나세요. 네, 선배님들 수능 때 실수하지 마시고 1년 동안 노력한 결과 열심히 하셔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고3 수험생들 힘내세요. 자, 3교시 상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데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입시 정보에 관심이 많은 고2 학생입니다. 네, 입시 정보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저희 방송 잘 챙겨보시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하셨을까요? 네, 동아리 활동을 통해 대입 논술 준비를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해왔습니다. 네. 내년 논술 비중이 축소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전형을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태회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김태회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예,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내년에 입시가 바뀌어서 한편으로 걱정도 많고 궁금한 점도 많죠? 네. 예,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내년 논술 비중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 논술 비중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 선생님께서 지금 분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잘 들어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학생의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을 보면요. 국어 1.3등급, 수학 2.3등급,
영어 1.71등급, 사회 1.89등급, 평균 1.81등급입니다. 네. 예, 성적의 추이를 보면요. 국어가 1등급 하다가 2학년 때 2등급이 됐죠. 네. 수학은 2등급을 하다가 1등급이 됐고요. 네. 영어는 2등급, 1등급, 다시 2등급이 되었습니다. 네. 모의고사 모의고사 볼게요. 성적을 볼까요? 예, 국어 B는 98.35 1등급, 수학 A 2등급, 네. 영어 B 2등급, 윤리와 사상 1등급, 한국 지리 2등급입니다. 네. 예, 추이를 볼까요? 네, 6월과 9월 비교했을 때 등급은 다 거의 비슷하죠? 네네. 그런데 외관상 등급은 비슷한데 학생이 각 영역당 2% 정도 100분위가 오른 점이 참 고무적입니다. 네. 이어서 비교과를 볼까요? 네. 예, 독서 동아리 지락 부회장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대입 논술 준비 동아리 활동을 6개월 동안 꾸준히 했습니다. 네. 매일경제 NI 경진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고요. 꽃동네 가족 돌보기 등 봉사활동을 총 34시간 했습니다. 네네. 네. 수상 수상 내용 예, 볼게요. 수상 내용을 보면요. 1학기 때 교과 우수상, 국어와 사회를 받았고요. 1학기 우등상, 수학과 과학 캠프 모범상을 받았고요. 2학기 교과 우수상, 국어와 영어입니다. 2학기 우등상과 진보상을 받았습니다. 네. 희망대학이요? 희망대학은요. 성균관대 인문계열, 상경계열. 두 번째는요. 서울시립대 인문계열이나 상경계열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내신 성적이 1.8등급이니까 대단한 학생이에요. 네, 잘하는 네. 학생이고요. 모의고사 성적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도 2등급이 있는 것도 거의 1등급에 가까운 2등급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잘하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독서 활동이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태현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좀 상세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까요? 예, 먼저 학생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학년 때 성적이 좋다가 2학년 1학기 때 내신 성적이 좀 떨어졌거든요. 이번 2학기 중간고사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번에 국어는 2등급을 나왔고요. 영어, 수학은 1등급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장래 희망에 대한 어떤 뚜렷한 아직 목표의식이 없는데 혹시 네. 어떤 과목에 가장 흥미를 느끼고 있나요? 저는 국어 과목에 가장 흥미를 국어요? 제가 국어 선생님인데 반갑네요. 네. 네. 그다음 가장 재미있게 한 비교과 활동이 있다면 무엇이죠? 가장 재밌게 비교과. 네, 아무래도 논술 활동이나 독서 동아리 활동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책 읽는 걸 좋아하는 국어에 것 대한 같아요. 관심이. 네. 예, 그럼 내신부터 이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어를 중심으로 영어, 사회, 내신 성적이 우수한 편에 속하는 아주 전형적인 인문 성향의 학생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고무적인 것은요, 수학 성적이 3등급에서 2등급, 2등급 좀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네. 근데 다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1.7등급이었는데요. 2학년 내신이 다소 하락을 했습니다. 네. 대학에서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는요, 평균 성적도 그렇죠. 보지만 전공 관련 교과목의 성적도 보고요, 또 성적 추이도 봅니다. 네. 네. 똑같은 내신이라면 성장 가능성이 상승한 학생들이 있다고 그렇죠. 보겠죠. 네, 네. 다음에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는요, 모든 영역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4개 영역 100분위 합이 6월 달에는 375였는데 9월 달에는 382.86이 나왔습니다. 네. 상당히 긍정적이죠. 네. 네. 그다음 비교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서 활동이 상당히 활발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든벨 대표로 뽑힌 전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입 논술 준비 동아리를 5개월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동아리 활동 우수 학생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비교과 활동이 좀 저조한 편이 좀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지금 성균관대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성균관대 합격 100m 레이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출발했습니다. 내 이름은 모범생이라고 할 정도로 내신 아주 좋습니다. 초반부터 열심히 잘 달리고 있는데요. 비교과 활동이 부족하다. 비교과 활동에서 지금 아쉬움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장래 희망, 방향 설정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85m에서 멈췄습니다. 도움이 좀 필요하겠어요. 네, 우리 김태현 선생님께서 85m에 네. 이제 학생을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나머지 15m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주실 것 같고요. 네. 이제 85m를 주신 간단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학생의 희망대학인 성균관대학교죠. 성균인재 전형의 전형 방법,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고요. 합격 팁을 알려주시고 보완해야 될 부분까지 조언해 주시면 학생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학생이 상당히 우수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요.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상승세가 두드러진 학교가 있다면 성균관대입니다. 네. 내신이나 모의고사가 우수한 편이지만 아직은 거기에 부족한 편이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네. 예,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괄 합산이고요. 우선 선발은 서류만 가지고 100% 뽑습니다. 서류에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이 들어가고요. 네. 일반 선발은요. 서류 60%, 학생부 40%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요. 우선 선발은 수능 최저가 없고요. 일반 선발은요. 3개 영역이 등급합이 6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일괄 합산이란 말은 면접이 없다는 말이고요. 네. 또 서류 항목 중에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있는데 성균관대는 활동 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네. 그건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성균관대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내신의 비중을 상당히 많이 보는 편이다. 네. 아마 1.5등급 이내에는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다음 또 하나 실적물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이 생기부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기부의 입력이 굉장히 충실해야만 네.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합격 팁을 말씀드리자면요. 꾸준한 일단 1.5등급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다음 전공 관련 비교과 활동을 충실하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 꼭 성균인재 전형만 아니라 논술 전형이나 정시 전형으로도 충분히 학생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 꾸준한 논술 실력 배양이 필요하다. 네. 그다음 수능 성적을 향상시켜야겠다. 성균관대의 정시 인문계열의 수능은요. 4개 영역 100분위 합이 대략 한 383에서 385 전후가 나옵니다. 네. 현재 학생이 382까지 나왔으니까요. 네. 중요한 정보를 조금만 좀 더 알려주시네요. 힘을 내면 정시로도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학은 꼭 보강을 해야만 그렇겠죠. 아마 그 네. 산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도 수학이 조금 부족하다, 네. 보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군수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또 수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또 이런 또 기회를 갖게 네. 됐네요. 우리 학생이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그 모의고사 수학에서 어떤 문제가 어려워요? 특히 4점짜리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의고사의 구조는 알아요? 2점짜리가 몇 개예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2점짜리가 3개입니다. 그렇게 하고 3점짜리가 14개, 4점짜리가 1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점짜리 13개면 52점에 해당이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의 4점짜리 반에. 문제가 모두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네. 그중에서 좀 뭐 자신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점을 고려해서 수학 전략을 제가 한번 짜봤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념을 연결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한 실력, 이제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죠. 내적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여러 가지 개념을 연결하는데 그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잘 마련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신유형 고난도 문제 푸는 연습 보면은 저도 요즘에는 수업을 하면서 뭐 거의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지만 지난주까지는요. EBS 문제 중에서 신유형 고난도 문제만 뽑아서 함께 이제 공부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답 노트를 좀 활용하라는 말씀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좀 모아놓고 정말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모아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공부를 해서 자신의 것으로 소화를 하게 된다면 좀 차별화되고 4점짜리 문제에 대한 트라우마를 좀 제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논술을 계속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논술이 축소된다는 방침 때문에 앞에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오종훈 선생님께 좀 조언을 구할게요. 예,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정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논술 준비 계속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학생이 지금까지 연구 잘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지난번 2015 대입 감소 정책이 발표되면서
일부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쪽에서 논술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네. 현재 정도의 기준으로 보면 논술은 그대로 아마 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주요 대학들은 그대로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논술 선발 인원도 줄인다 하더라도 약간 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학생이 준비해왔던 대로 논술을 꾸준히 준비하면 역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좀 놓지 말고 네.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김태효 선생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과 목표 등급은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예, 첫 번째는요, 서강대 논술 전형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 학생이 논술을 상당히 잘하는 것 같은데 서강대 논술은 변별력이 굉장히 큰 대학입니다. 그래서 네. 논술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합니다. 네. 그다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매우 때문에 높죠. 네. 실질 경쟁률을 상당히 좁힐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 서강대학교는요, 이중 전공, 복수 전공에 대한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네. 학생이 아마 뭘 전공할까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서강대에 가면 그런 점이 어떤 네.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을 또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고려대와는 달리 연세대학교는요, 수리 논술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을 듯합니다. 네. 또한 일반 선발의 경우에도 세개 영역이 합이 6이거든요. 네. 이 정도는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인데 네. 학생은 다행히 이걸 다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연세대에 지원을 하면 아마 합격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목표 등급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목표 등급은요. 지금 현재 뭐 거의 다 1등급에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모두 다 1등급을 맞아야겠고요. 네. 특히 4개 영역 100분위 합으로는 385에서 390점을 맞는다면 학생이 원하는 대학은 무난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상담 들어보니까 어떻게 도움이 좀 되는 것 같나요? 네,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실까요? 아니요, 네, 좀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도움이 됐길 네.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김태희 선생님 마무리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학생이 굉장히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좀 더 치열하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은데 학생부의 기록이 조금 미흡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의 충실성에도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비교과는 그래도 상대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보다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은 불합격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순으로 많이 그죠. 그렇게 네. 하고 생활기록부에 충실하게 기록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방향에 대한 설정이 좀 잘 돼야 할 네. 것이고 거기에 따른 그 기록이 또 잘 이뤄지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인문계열 고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이 대비할 전형은요, 논술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 그 전에 이제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라고 했죠. 또 중점 사항은 진로 방향성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공 관련 비교과 활동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논술, 수능 대비가 필요하고요. 목표 점수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모두 1등급을 받으시면 좋겠고, 또 모의고사는 4개 영역 100분위 385에서 39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로 목표를 잡아서 학생의 실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오늘은 아주 목소리가 우렁찬 남학생 두 네. 학생과 상담을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오종훈 선생님, 김태회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이 시간은요,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그리고 중앙대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